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인입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초의 기초 두 번째 명사의 종류에 대해서 학습을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팔품사를 했거든요. 이 팔품사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게 명사였어요. 그죠? 이 팔품사를 조금 자세히 알고 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명사의 종류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릴게요. 자, 명사의 종류 하기 앞서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봅시다. 명사라는 게 뭘까요? 첫 시간에 첫 번째 단어가 바로 명사였어요. 명사라는 것은 무언가를 지칭할 때 우리가 붙인 이름을 말한다 라고 했어요. 자, 이름입니다. 이름을 가진 모든 것을 명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저기 제 앞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 한번 다 대볼까요?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 같은 것들이요. 이런 걸 명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제 눈앞에 보이는 거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해 볼게요. 자, 제 눈앞에요. 일단 노트북이 보이고 있어요. 노트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트북이라고 안 하죠? 노트북 하면 노트를 뜻하니까 랩탑 컴퓨터이라고 합니다. 랩은 무릎이고요. 랩탑, 무릎에 올려놓고 쓰는 컴퓨터다 라고 해서 랩탑 컴퓨터. 이거 명사예요. 그죠? 자, 또 화병이 있는데요. 튤립이 있고요. 그리고 로즈도 있어요. 그러면 이 꽃들 이름이 튤립이라고 부르는 것 명사입니다. rose라고 부르는 것 명사입니다. 그리고 이걸 전체 통틀어서 flower이라고 부르죠. 꽃. 이것도 명사입니다. 또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하이 하고 지나갔어요. 자, 그러면 하이 하고 있는 이 성격 밝은 분, 이것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이라는 단어 person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도 이름이 있을 거예요. 제 이름을 붙여볼게요. Jane 이렇게 Jane 이름을 갖고 있어요. 자, 이름이니까요. Jane도 명사라고 볼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살아있거나 살아있지 않거나 어쨌든 내가 볼 수 있는 것들 이름을 붙여놓은 거 전부 명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명사라는 건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이름을 붙이면 명사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어떤 개념을 뜻하는 거예요. 개념이나 분위기나 아니면 성질을 나타내는 것들이요. 아니면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말에 이름이 붙어 있다면 그것도 명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안 보이는 거니까 눈을 감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누가 나의 사랑을 떠올려요. 그러면 사랑이라는 단어, 명사죠.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나타내는 거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뭘까요? 사랑과 전쟁. 그러면 자, 이렇게 서로를 상처 줄 수도 있겠죠. 이럴 때 전쟁이라는 단어도 명사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제 앞에 지금 커피가 있거든요. 커피라는 거 어떤 특정한 것을 나타내죠. 그 안에 이렇게 아이스가 가득 들어있는 아이스 커피가 있습니다. 자, 커피라는 단어도 명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커피보다 지금 일하는 것만 아니면 차라리 맥주를 마실 텐데 이렇게 맥주라는 단어도 이름을 붙여놨죠? beer 이렇게요. 나는 맥주 말고 와인 먹고 싶은데 이런 분 계세요? 그럼 와인이라는 단어도 명사예요. 와인. 그쵸? 자, 이런 것들 명사입니다. 지금 조금 덥거든요. 막 이렇게 산들바람이 불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바람이라는 단어, wind, 이것도 명사입니다. 그쵸? 자, 이런 것들 명사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오늘 아침에 등원해야 되는데 모래놀이를 하겠다고 우리 딸이 그러고 갔어요. 쫄르다가 갔어요. 안 된다고 하고 보내버렸는데, 자, sand, 모래라는 것도 어떤 특정한 것들을 지칭하는 말이죠. 명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로로 되어 있는 것들은요, 전부 명사라고 볼 수 있어요. 입자가 작은 쌀이나 곡식 같은 것들도 명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살아있건 살아있지 않건, 아니면 어떤 개념을 나타내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일정한 형태가 있건 없건 간에 이름을 붙여놓으면 전부 다 명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 명사의 특징을 한번 살펴봅시다. 명사의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뭐냐 하면, 자, 이 눈앞에 보이는 명사부터 살펴볼게요. 눈에 보이는 대부분의 명사는요,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죠.
자, 이래서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셀 수 있다라는 특징을 대부분 갖고 있어요. 대부분의 눈에 보이는 명사가. 이런 명사를 우리 가산명사라고 불러요. 셀 수 있다라는 뜻이죠. 이 가산명사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일반 명사입니다. 일반 명사. 주황색으로 쓴 글씨들이 전부 일반 명사예요. 일반 명사 다른 말로요. 보통 명사라고 해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냥 쉬워요. 명사. 떠올리면 대부분 일반 명사 혹은 보통 명사입니다. 보통 명사의 특징이 뭘까요? 일단 이런 명사들이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를 셀 수 있기 때문에 그 힌트로서 하나가 있다 하면 a laptop computer, 튤립이 하나다 a tulip, a rose 이런 식으로 a person 어떤 한 사람 이렇게 관사 그 부정관사가 붙어요. 자, a나 on 같은 부정관사. 그럼 여러 개일 때는 어떨까요? 컴퓨터가 만약에 한 대 더 있어요. 그러면 computers가 되겠죠. computers. flower 하면 꽃인데요. 지금 꽃이 두 개 있으니까 flowers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아니면 여기 사람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이 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 더 있는데 작게 그렸으니까 우리 딸이라고 칩시다. 자, 그럴 경우에 우리는 가족이에요. family. 그죠? 이렇게. 이것도 명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명사, 일반 명사는 셀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럴 경우에는 여러 개가 있으니까 s나 이 s를 명사에 붙여줍니다. 가산명사의 가장 큰 특징은요. 이렇게 부정관사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복수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걸 단수, 하나 있을 때 단수, 여러 개 있을 때 복수라고 해요. 그리고 이런 걸 수, 명사의 수라고 부릅니다. 단수, 복수 말이죠. 단복수를 표현을 해주는 게 바로 가산명사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아까 family라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이 family 생각만 해도 한 사람은 아니겠죠. 한 사람이면 사람일 텐데 가족이라고 하니까요. 두 사람 이상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거 말고 뭐 예를 들면 class라던가 아니면 의원의 committee라던가 아니면 뭐 경찰 police라던가 이런 단어들 생각만 해도 여러 사람이 생각되죠. 이런 명사를 뭐라고 하냐? 군진명사라고 부릅니다. 군진명사는요. 다른 말로 문법책들을 보면 집합명사라고 하는데요. 명칭보다는 그냥 집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집단을 나타내는 명사입니다. 이거 전부 다 셀 수 있어요. 가산명사, 즉 이렇게 단수와 복수를 나타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그럼 가산명사의 반대말, 눈에 보이지 않거나 개념화된 대부분의 것들은 불가산명사라고 해요. 불가산명사 셀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셀 수 없는 명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렇게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있었죠?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는 추상명사라고 불러요. 추상명사, 개념을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또요, 아까 이렇게 가루나 뭐 모래 같은 것들 아니면 이렇게 액체화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일정한 모양이 아니고 어디에 담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계속 달라지죠. 이런 것들을 물질명사라고 해요. 물질명사. 여기 그려져 있는 거 말고도 물질명사 뭐가 있냐면 뭐 glass, 유리의 모양과 뭐 두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furniture, 가구라는 것도 물질명사예요. 왜냐하면 가구라는 카테고리 안에 소파도 있고 테이블도 있고 의자도 있고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형태가 없는 것은 물질명사, 즉 furniture도 물질명사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까 제인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요. 이 이름, 제인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할 때 제인 하면 제 이름을 다 떠올리시겠죠. 저라는 사람을 보실 거예요. 그럴 경우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유명사라고 해요. 고유명사는요. 그러니까 브랜드 이름이라던가 아니면 뭐 한강이라던가 아니면 Korea, 나라의 이름이나 도시의 이름이나 아니면 뭐 성수, 대교 이렇게 했을 때 뭐 bridge 이런 다리의 이름이라던가 아니면 뭐 국회의사당 이렇게 할 때 건물의 이름이라던가 아니면 뭐 경제, 신문, 무슨 일보라던 신문사의 이름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가 떠올릴 때 뭐 에펠탑 뭐 이런 것들 남한산성 모두 머릿속에 하나가 떠오르죠.
물론 세상에 이런 이름을 똑같은 이름을 가진 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인이라는 이름은 세상에 여러 명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할 때 떠올리는 것은 딱 하나라는 소리죠. 이럴 경우에는 고유 명사, 즉 셀 수 없는 뭐 자세히 말하자면 셀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명사가 불가산 명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명사에서는요, 가산 명사와 불가산 명사를 영문법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놔요. 그런데 이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 즉 셀 수 있는 명사에 포함되는지 셀 수 없는 명사에 포함되는지를 엄격하게 구분을 하는 것은 사실 중학교 1, 2학년 내신 문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뒤로 넘어가서 우리가 뭐 공무원 시험을 본다던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영어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를 넘나드는 것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무슨 소리냐 하면은요. 가산명사를 불가산명사화 시킬 수가 있고요. 불가산명사도 가산명사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방법이 뭐냐 하면 가장 쉬운 방법이요. 자, 불가산명사는 셀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셀 수 있는 명사의 특징인 이렇게 수를 나타내주는 어나 언 붙이거나 s나 es를 붙이면 불가산명사를 셀 수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 또 가산명사여 셀 수 있는 것이지만 어떤 특정한 경우에 불가산명사화 시켜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일반 명사 있죠. 일반 명사 하나 두 개 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펜 같은 것들 보면 펜 하나 두 개 셀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정관사 더를 붙여요. The pen.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펜은 검보다 강하다. 이때 이렇게 더 붙어 있죠, 여러분. 자, 이럴 때는 어떤 특정한 개념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명사에다가 더를 붙인 거예요, 지금. 더를 붙였더니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펜은 검보다 강하다 할 때 이 펜이 하나 두 개 세는 이 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즉 글쓰기라는 것, 문은 요거는 무보다 강하다. 그래서 뭐 싸움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나타내겠죠. 그러니까 이것보다 강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에 의해서 개념적인 것이다라는 걸로 알 수가 있어요. 즉 더를 붙였더니 어나 언이 아니고 더를 붙였더니 이렇게 추상명사화 된 것이죠. 자, 다른 경우도 한번 볼게요. 이번엔 불가산 명사를 여기를 자 어나 언 혹은 s나 es를 붙여서 셀 수 있는 것처럼 사용을 하면 그러면 일반 명사화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추상명사를 한번 이렇게 바꿔볼게요. 추상명사 개념을 나타내는 거였죠. 그러니까 개념을 나타내는 것에 예를 들면 뭐 beauty 이러면 아름다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셀 수 있는 것에만 쓰는 어를 붙였어요. 그러면 아름다움이 아니고 아름다운 것을 갖고 있는 한 사람, 즉 미녀라는 뜻이 돼요. 이럴 경우에는 사람이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셀 수 있게 되겠죠? 일반 명사화 시키는 겁니다. 또 물질 명사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자, 물질 명사. 물질 명사는 이렇게 가루라던가 액체라던가 이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셀 수가 없을 텐데 그런데 이것을 관사를 붙이거나 아니면 어떤 단위와 함께 사용을 함으로써 일반 명사화 시킬 수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아까 뭐 와인 있었거든요. 와인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쓸 수가 없겠죠. 그런데 와인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일반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제품화되어진 와인 한 병을 뜻해요. 그래서 보통 제품화되어진 것을 나타낼 때 이렇게 셀 수 있게끔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뭐 커피라고 하면 a cup을 붙여서 뭐 a cup of coffee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커피라고 떠올리면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보통 커피라고 하면 뭐 레귤러 사이즈 일반적인 커피를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굳이 지금은 이렇게 안 써도 커피라고 하면 커피 한 컵의 커피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용된 제품의 단위가 있으면 그건 물질명사라도 일반명사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럼 고유명사는 어떻게 쓸까요? 고유명사는 사실은 셀 필요가 없거든요. 세상에 떠올리는 게 하나일 테니까. 그런데 사실은 제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엄청 많거든요. 그 중에서 제인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제인들 중에서 한 사람 이런 뜻이 돼요. 또 볼까요? 피카소라는 사람도 피카소 이렇게 얘기하면 피카소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하나 또는 피카소의 작품들 중에 하나 이렇게 됩니다.
즉 요것도 셀 수 있는 것처럼 사용을 하면 많은 것 중에 하나다라는 뜻을 갖게 되겠죠. 이게 관사의 역할이에요. 관사는 하나 혹은 어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명사랑 같이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명사가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우리가 문장을 해석할 때 그 명사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자, 명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남았어요. 사실 요 정도 한다면 중학교 수준에서 끝나는 건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영어를 사용을 하려면 명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명사 만드는 법을 알고 계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자, 명사 만드는 법. 무작정 명사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요. 형용사 그리고 동사에 명사를 만드는 특정 전미어가 있어요. 자, 명사 전미어라고 제가 정리를 할게요. 성인들 분은 요 정도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명사를 만드는 법칙인데 뭔지는 모르지만 형용사나 동사의 뜻을 알고 계시다면 다음과 같은 전미어가 나오면 전부 명사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MENT로 끝나는 경우 있어요. 뭐뭐 meant 이렇게 끝날 때 아니면 NESS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형용사나 동사에다가 그래서 뭐뭐ness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옆에다가 적어 볼게요. 자, 동사 develop. 제가 뭘 쓴 거죠? 자, 반대로 썼네요. develop. 이렇게 하고 develop, 발달하다, 발전하다에다가 ment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발전이라는 명사로 사용을 하게 되겠죠. happy 하면 행복한이잖아요. 이 y를 i로 바꾸고 ness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 행복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자, 어떤 것들이 명사 전미어일까요? 뭐뭐 et로 끝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possible 하면 가능한이라는 형용사잖아요. 그런데 possibility 하면 가능성이라는 명사로 사용을 합니다. 또 이렇게 ans로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important 하면 중요한이라는 형용사죠. 이 importance라고 표현을 하면 중요성이라는 명사가 됩니다. 자, 그리고 al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propose 하면 제안하다라는 뜻인데 proposal 이렇게 표현을 하면 제안이라는 명사화 시킨 거예요. 또 이렇게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fail 하면 실패하다라는 동사인데 failure 표현하면 실패라는 명사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경우에 뒤에 있는 이 전미어들만 알고 계시면 명사구나라는 걸 파악하실 수가 있겠죠. 자, 하나 더 할게요. 동사 있습니다. 동사는 어떤 행위를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사는 뭐뭐이다, 아니면 뭐뭐 하다, 뭐 있다, 뭐 이런 표현으로 하는 걸 동사라고 하죠. 자, 행위를 나타냅니다. 이 행위를 나타내는 것에요. 사람을 뜻하는 전미어를 붙이게 되면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이 되겠죠. 직업 명사가 됩니다. 특정 직업이니까 전문직이라고 할게요. 전문직을 나타내는 명사가 됩니다. 자, 행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사람을 나타내는 전미어가요. 뭐뭐 ant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뭐 or이나 er로 끝나는 경우 있고요. 또 이렇게 끝나는 경우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account 하면 세다라는 뜻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다가 세다라는 뜻의 동사에 ant를 붙이면 회계사라는 뜻의 명사가 만들어져요. 또 supervise 하면 위에서 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감시하다인데 감시하는 사람이니까 상사라는 뜻이 됩니다. 이럴 수가. 자, 또 law 하면 법을 집행하다는 뜻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lawyer 하면 그런 사람, 법을 다루는 사람, 변호사가 되겠죠. 또 고용하다라는 단어 있을 거예요. employee 하면 고용한 건데 여기다 e를 붙이면 고용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직원이라는 뜻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전문적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어떠세요? 명사는요. 명사의 종류도 중요하지만 명사 만드는 법 체크하고 알고 계시면 여러분이 앞으로 해석을 하실 때 문맥에서 어떤 명사를 뜻하는지 또 이게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명사의 종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수를 포함해서 수학격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바이.